이게 감전사고, 이게 전기 화재사고, 이게 전기 아리셀, 화성에서 어떤 아리셀 배터리 폭발사고, 저거 전기 사고입니다. 전기 사고. 전기 품질 사고입니다. 지난번 사수 때는 제가 저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안 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 화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실제 화재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준공을 몇 개월 남겨놓고 저렇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났던 사고인데, 저때 제가 세종시에서 살았습니다. 저 화재 난 현장 근처에. 저기 화재가 나고 나서 저 거름을 다 끌어내고 이 복구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사망자가 3명이나 났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자, 저 재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재해를 그 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가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하고 또 뭐 교류가 되는 게 있어서 거기 자료를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지금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자, 실제 사고 분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면 우리가 공사용 가설 조명 설치해놨죠.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나서 위쪽에 단열재 설치해놨는데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불티가 떨어져서 바닥에 쌓아놓은 단열재에 불이 번지면서 저렇게 대형 화재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3명이 유해가스에 질식되고, 또 거기가 화재가 엄청나게 플래시오버가 되면서 탔어요. 그 지역이, 그 설비 창고가. 그래서 아주 뭐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3분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뭐 이 정도 났고요. 자, 이게 그 현장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여기가 설비 창고에 그 사망자 3명이 발견이 됐던 그 창고의 전경입니다. 저렇게 이 열기로 이렇게 주변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이 안에서 질식이 돼서 사망한 상태에서 혹은 질식 중에 저 열기가 와가지고 끔찍한 그런 피해를 당한 겁니다.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여기가 지하 1층 화재 발생 장소 피해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상, 중, 해란데가 이렇게 화재 피해가 아주 극심한 데는 상으로, 조금 약한 데는 중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사고가 났느냐.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 천장에 이게 그 라이팅 박스가 있죠. 여러분들 뭐 현장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저 본공사용 그 라이팅 박스로 전선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전원을 넣어서 가설 조명이 연결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조명을 달아서 썼는데 이 조명 접속 부위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조명 접속 부위에서. 여기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위에 설치를 해놨고, 밑에 바닥에 이제 우레탄보드 단열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티가 떨어지면서 밑에 우레탄보드에 저기 불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화염이 확산이 된 겁니다. 여기 전선에 조명을 직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달아매 놓은 겁니다. 이 전선이 이제 이 조명이 500g 정도 되는데, 500g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저렇게 오래 썼습니다. 1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전등이 흔들흔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결된 부위가 이게 제대로 연결 안 하면 약합니다. 본전선보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면서 이게 헐거워진 거예요. 연결된 부위가 조금 풀린 거예요. 완전히 풀리지 않고 불완전한 접속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크가 생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아이소핑크 단열재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이소핑크는 가연성이죠. 우레탄보드는 난연성인데, 난연성은 불이 안 타는 건 아닙니다. 불이 타기가 어렵다는 거지. 난연성하고 가연성은 불을 붙이면은 그냥 계속 불이 확산이 돼서 타는 거고, 난연성은 불을 어떤 점화원 가지고 불을 붙였다가 그 점화원을 제거하면 좀 이따 꺼지는 게 난연성이에요. 근데 화염이 강하면은 난연성도 탑니다. 난연성이 타면은 더 아주 격렬하게 탑니다. 여기에 불이 붙어서 우레탄보드 쪽으로 불똥이 떨어져서 여기 불이 붙었다 그랬죠. 자, 이게 왜 이 사고가 났느냐. 이게 지금 이 사고 발화원이 됐던 그 전선을 자른 건데요. 여기에서 전선이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스파크가 생깁니다. 스파크가 생기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절연 테이프 감안한 게 헐거워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스파크가 생기면 이게 아산화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CU2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CU2라고 이렇게 아산화동이 생깁니다. 아산화동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산화동이 생긴 이 부분에 집중적인 발열이 일어나요. 전기가 조금만 흘러도 저기서 엄청난 발열이 일어납니다. 천도가 넘는 그런 발열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조명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1년 넘게 쓰면서 점점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접속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지하층에 또 바람에 보니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아산화동이 생기니까 거기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위에 아이소핑크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천정시공 단열재에 발화가 돼서 밑으로 떨어져서 화재가 난 거죠. 이 조명하고 위에 전선하고 연결시킨 이 부위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저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쓰잖아요. 누전 차단기가 차단을 해줘야 될 텐데 왜 차단을 안 해주지 않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전 차단기가 왜 차단을 못 하느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전 차단기면, 누전 차단기 전에 먼저 배선 차단기를 보여드릴게요. 배선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차단기는. 배선 차단기는 뭔가 하면은 과전류 차단하는 거예요. 이 배선 차단기의 전격이 50A인데 50A보다 넘으면은 이게 딱딱 차단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커브 나이프 스위치에 퓨즈하고 같습니다. 퓨즈. 저 퓨즈 전격이 넘으면은 퓨즈의 납이 용점이 낮으니까 열이 나서 납이 끊어지면서 전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브 나이프 스위치 열고 납 퓨즈 교체하고 다시 넣어서 전원을 투입을 하죠. 그렇게 쓰죠. 근데 저게 위험해요. 납이 끊어지면은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저걸 넣고 빼고 하면서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번거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나온 게 배선 차단기예요. 배선 차단기는 이 퓨즈가 끊어지는 대신에 차단기가 딸깍 내려가요. 딸깍 내려가면은 가서 왜 과전류가 흘렀는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다시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세대분전만이 있어요. 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전부 세대분전만이 있는데 대부분 신발장 위쪽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정전이 가끔 됩니다. 정전이 되면 이제 좀 아시는 분은 거기를 가서 열어보죠. 열어보면 뭔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그걸 올립니다. 올리면 다시 이제 복전이 되죠. 근데 그 떨어지는 게 대부분 주방이 떨어집니다. 주방이. 왜 떨어지는 거냐? 이 주방에 우리가 예전에는 냉장고 한 대 뭐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도깨비 방망이 뭐 온갖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점점 많아져서 이 배선 그 차단기에 과전류가 걸리는 거예요. 저 차단기에. 과전류가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 쪽에 그것만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올리면 퓨즈가 끊어진 걸 퓨즈가 바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올리면 다시 복전이 되는데 왜 복전이 되느냐? 우리가 쓰는 전기 설비가 지금 이렇게 텀블러 스위치는 거의 없어요. 이 똑딱이 스위치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전자식 스위치는 전원이 차단되면 전부 리셋이에요. 오프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떨어지면서 주방에 있는 전기기구가 다 오프된 거예요. 그럼 다시 올리면 이제 들어가죠. 근데 다시 주방기기를 하나씩 쓰다 보면 또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주방에 있는 전기 설비를 줄여야 됩니다. 전기 설비를 뭐 이게 안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은 거실이나 다른 쪽의 회로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방하고. 거실 쪽 콘센트에서 꽂아서 멀티탭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주방에 전기 설비를 분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방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원천적으로 좀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졌는데 가서 올리자마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과전류 차단이 아니에요. 그건 누전 차단된 게 누전 차단. 누전이 된 거는 어딘가 콘센트 안에 물이 들어오든지 선이 까져가지고 누전이 지락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럼 올리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관리실에 의해서 전기과장이나 누가 그 전기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손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과전류 차단하는 기능 예전에 커브 나이프 스위치의 퓨즈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전 차단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누전 차단기예요. 자,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뭐냐? 전기가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온다 그랬죠. 근원적으로 이렇게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한 게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오는데 빛의 속도로. 근데 누전 차단기는 여기에 양팔저구를 달아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를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로 해서 10개가 나갔는데 9개가 들어오면은 누전된 거잖아요. 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전됐다고. 이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대분전반은, 세대분전반을 자세히 보시면은 맨 왼쪽에 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차단기. 그 옆에 작은 것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맨 큰 거 붙어 있는 그건 배선 차단기예요. 그건 과전류 차단하는 배선 차단기고, 거기서 새끼를 채가지고 분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되든지 과전류가 되든지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 누전 차단기 기본적으로 과전류 차단 기능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배선 차단기 기능이 있으면서 누전 보호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전이 되는데 떨어지면은 그 부분 가서 이제 그 부분 차단기만 올리면은 주방계 복전이 되는 건데, 맨 왼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거의 드문데, 그건 이제 전기 설비 전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쓰는 전기 설비 전체가 너무 많으면은 과전류가 흘러서 전체가 떨어지니까 그건 전기 설비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줘야 됩니다. 자, 이 누전 차단기가 아까 그 지하에 있는 작업용 조명이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날 정도가 됐는데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전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에서 여기에 조명입니다. 조명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가 끊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선 접속부가 끊어져서 불완전 접속이 돼서 여기가 막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아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기를 보자고요. 이 전기는 이리 흘러 들어가서 이리 흘러 나옵니다. 이리.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그대로 흘러 나오죠. 누전 차단기 감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일어나는 스파크는 누전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선, 여기도 피복이 까지고 여기 피복이 까져가지고 양선이 합선이 됐어요. 합선. 이게 완전 합선이 되면 이제 전류가 너무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게 과전류 차단으로 떨어질 텐데, 이게 불완전하게 합선이 돼요. 불완전하게. 불완전하게 합선되면 전기가 그렇게 크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파크가 생겨요. 스파크가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해줘서 이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넘지 않습니다. 이 아크가 합선돼서 흐르는, 이 아크가 흐르면서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이놈도 이 누전 차단기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전기하고 나오는 전기하고 같잖아요. 이 누전 차단기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저 컨디션에는 동작을 못 해줍니다. 동작을 하는 건 뭐냐? 여기 전선이 피복이 까져서 땅으로 흘렀을 때, 땅으로, 대지로 지락이 됐을 때는 흘러 들어가는 전류보다 흘러 나가는 전류가 작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생겼죠. 이걸 감지해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아크가 일어나면은 누전 차단기 동작 못 하는 거예요. 현장에 누전 차단기 설치를 해놔도 보호를 못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 대책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사고를 그러면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야 되느냐? 이 전구를 연결하는데 이 전선 장력으로 그냥 연결을 해놨던 거예요. 아까 거기는. 근데 요런 게 나옵니다. 체인거리 홀이 있는 조명이 나와요. 여기에 와이어 같은 걸 걸어서, 와이어나 체인을 걸어서 저거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등을. 전등 자중은 저걸 가지고 잡아주면은 바람이 불든지 자체 자중에 의해서 전선 접속부가 헐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없이 바로 조명이 달려 있는 게 있으면은 여기를 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를 잡아서 자체 자중을 다른 어떤 그 로프나 지장물을 가지고 걸어주는 그 형태로 보완을 해줘야 저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선 피복이 손상이 되는 게 이게 현장에서 많이 쓰는 VCTF 케이블이에요. 이게 비닐 캡터의 케이블인데 이게 현장에 대부분이 저걸 씁니다. 가설용으로 저 전선을 씁니다. 이 전선은 뭐가 취약하냐? 여기 전선, 여기가 지금 내부 심선이 까져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 부분을 사실은 깔 때 가위로 깐 거예요. 가위로 요렇게 돌려서 깠는데 요 피복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이걸 까면서 안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놈은 수축해가지고 내려가고 이 놈은 벌어진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기서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납니다. 저렇게 일어나는 화재도 많이 납니다. 현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 가설정리하는 전공분한테 이 케이블 VCTF 이게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을 피복을 바깥에 외피를 벗길 때는 가위로 이렇게 원형으로 벗기지 말고 칼집을 내서 이렇게 찢어내려야 돼요. 칼집을 내서 옆으로 이렇게 찢어내리면 저 안에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에요. 컨테이너 전원 공급하는 전선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바깥에 이게 쉬스거든요. 까만 게 쉬스. 저 쉬스를 벗겨내고 내피가 노출돼 있죠. 이 케이블에 여러분들 보는 그 케이블의 바깥에 까만 그게 쉬스예요. 그 쉬스는 장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갑 역할. 장갑 역할을 해서 자외선이나 비바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전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게 절연선이에요. 이게 XLP라는 건데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이에요. 폴리에틸렌을 구조를 망상 그물 구조로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정기적인 절연 성능만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 안에 기름이 빠져가지고 생선비늘처럼 이게 일어나 버려요. 바람에 저렇게 피복이 벗겨져 버립니다. 내부 심선이. 저렇게 해서 또 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절연 테이프 가지고 감아줘야 돼요. 이 햇빛이 노출이 안 되도록, 내부 심선이 노출이 안 되도록 감싸야 됩니다. 이게 또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모 현장에서 비만 오면은 전원이 떨어져요. 사무실에, 컨테이너 사무실에 비만 오면은. 맑은 날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 전선을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깔아놨는데 여기가 아래 내부 심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햇빛에 자외선에 이게 손상이 되면서 이게 이 크랙이 가서 생선비늘처럼 벗겨져 버렸죠. 근데 다행히 이게 위쪽 부분이 그래서 위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햇빛이 잘 안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는 위쪽 부분이 저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날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 오면은 습기가 저리 올라가잖아요. 습기가 올라가면 저기서 누전 데서 누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니까 누전되는 게 없어졌죠. 이게 내부 심선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내부 절연물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내부 심선이 현장에서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아까 같은 그런 충전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피곤해 하셔서 지금 5분 전인데 3시 5분 전인데 3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하고 다시 자리하겠습니다.